사람들은 매일매일의 날씨에 민감합니다. 매일매일의 날씨가 모여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고 그 일상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되니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날씨는 햇살, 비, 바람이라는 여러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오늘 추분이라는 가을 절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올해 여름은 너무 길고 무더워서 그동안의 가을 절기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누가 아나요? 이번 추분을 계기로 미루고 미뤄두었던 가을이 한꺼번에 찾아올지 말이에요. 가을을 영어로는 autumn 또는 fall이라고 하는데 나뭇잎이 떨어지고 수확의 기쁨에 빠져들기 때문에 가을을 fall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 절기 추분을 맞이한 오늘 우울감에 빠지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기보다는 저와 함께 음악에 빠져보시죠. 여기는 미료의 프리스타일. 9월 22일 일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6절기 중 4번째 절기인 추분이죠. 입추, 처서, 백로 그리고 추분을 맞이했는데요. 절기로만 따지면 벌써 가을도 절반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따져보니까 좀 억울한데요. 진작부터 우리가 가을을 즐기고 있었어야 하는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지난 추석 연휴 때도 더위로 엄청 고생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고진감래라고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겠습니까?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고 또 이날을 계절의 분기점으로 의식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 절기는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선물처럼 찾아온 주말의 끝자락에 서 있죠. 명절 때 좋은 기억을 되돌아보자고요. 앞으로 펼쳐질 멋진 가을 풍경도 기대해 보면서 휴일 오후 프리스타일과 함께 느긋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만나야 할 아티스트들. 일요일 오후에 저 미료와 함께 한 명 한 명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먼데이 키즈가 부릅니다. 가을 안부.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 사연들 만나볼게요. 8097님, 전 1년 중에 9월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 9월은 전혀 좋지 않았어요. 늦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9월은 역대급으로 더웠던 것 같아요. 열대야도 꽤 지속됐고요. 그게 추석 연휴 전에 딱 끝나줬으면 그래도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추석 연휴 때까지 열대야가 이어지고 늦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조금은 원망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143님, 올 가을엔 연애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소개팅을 무려 3개나 잡아놨어요. 예전에는 소개팅에 나가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따졌는데 지금은 일단 만나보려고요. 좋습니다. 이런 열정 좋아요. 네. 유난히 근데 가을 되면은 이렇게 막 연애하고 싶고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괜히 바람 불면은 외로운 것 같고 비련의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겨울 되기 전에 추운 겨울 되기 전에 연애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영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날씨의 영향이. 가을에는 일조량이 좀 줄어들어서 우울감이 좀 늘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간 더 심해지기 전에 그런 외로움이 심해지기 전에 우리 1143님 이번에 그 잡은 3개의 소개팅 중에 꼭 하나는 되겠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8926님, 요즘 우리 딸이 화가 날 때마다 엄마 도둑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엄마 도둑이야. 너의 마음을 훔친 도둑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따님이 참 센스가 있네요. 엄마 미워!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 도둑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머님도 덜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울게 만들어서 도둑이라고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마음의 기쁨을 많이 전달하는 그런 다른 색다른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6735님, 저 내일부터 헬스장에 다니려고요. 꾸준히 다니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드라마 보면서 러닝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요즘 헬스장에 그 러닝머신 쪽에 모니터가 있어서 케이블 TV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 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예능 프로그램 할 때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 하면서 그거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6735님은 꼭 실행에 옮기셔서 헬스장 꾸준히 다니게 되시길 바랄게요. 2554님이 임영웅의 노래 모래알갱이 신청합니다. 따뜻해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하셨는데요. 네, 그 따뜻한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모래알갱이. 1036님이 이찬원의 시절 인연 듣고 싶어요. 추석 연휴 때 이찬원 콘서트 TV에서 해주던데 재미있게 봤어요. 크크 하셨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3583님이 올해 추석을 보내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마냥 불편하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듣기 싫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1년에 2번 그걸 못 들어주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금씩 달라지시는 쇠약해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또 어르신들이 가끔 우리의 기분을 헤아려주지 않고 그냥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거를 못 들어줄까? 1년에 2번인데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잘해드려야겠다. 자주 연락드리고 자주 찾아뵈야겠다. 더 늙어지시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 때 그렇게 많이 느끼셨나 봐요. 우리 3583님이. 예. 4823님, 10월에 연휴가 많다길래 여행을 가려고 알아봤는데 벌써부터 좋은 날짜, 좋은 시간은 비행기표가 없네요. 한국 사람들이란 크크 하셨습니다.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 빨라요. 한 달 전, 최소한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야 돼요. 한 달 전이 아니다? 그러면 늦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제이들이 많은 걸까요? 하긴 한국인들을 약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전에 빨리빨리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조금은 여유를 챙겨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빠른 우리 한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셔서 10월 연휴 때 여행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5126님,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걱정해서 해준 말인 건 아는데 기분이 좀 그래요. 맞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오랜만에 봤을 때 약간 걱정해주는 뉘앙스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주름이 왜 이렇게 늘었어? 살이 쪘니? 빠졌니? 막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걱정해서 해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듣고 나면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래도 좋게 생각합시다. 예, 나쁘게 생각하면 나만 더 힘들어요. 내가 얼굴이 좀 상해 보이는구나. 건강 좀 챙겨야겠다라고 좋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저도 지난 명절 때라든지 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나 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합니다. 자, 2771님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노래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9762님 스탠딩 에그의 소확행이요 하셨는데요. 이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게요. 도경수의 별 떨어진다 그리고 스탠딩 에그입니다. 소확행.
어제의 하늘과 오늘의 하늘이 다르듯 어제 들었던 그 노래와 오늘의 노래는 다릅니다. 그래서 음악이란 게 참 재미있죠? 송송 트윈스 시간입니다. 송송 트윈스는 원곡과 리메이크를 함께 들어보면서 노래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오는 이 시간, 송송 트윈스. 오늘 송송 트윈스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가질 수 없는 너입니다. 가질 수 없는 너라니, 제목부터 슬픈 이 노래. 1995년에 발표됐었죠. 1990년대 중반은 락발라드 히트곡이 많이 나오던 시기였어요. 가질 수 없는 너는 그 시절 발표된 노래 중에서도 아주 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죠. 작사가 강은경 씨의 감성적인 노랫말은 정시로의 호소력 있는 음색과 아주 잘 어울렸고요. 당시 젊은 남성층에게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노래방에서 애창되는 곡입니다. 특히나 이 가을에 들으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를 여성 가수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바로 애절한 음색의 하이니인데요. 하이니는 인기 드라마였던 응답하라 1994에 삽입하기 위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었습니다. 응답하라 1994는 1994년이 배경인 만큼 다양한 90년대 가요들을 리메이크해서 삽입했었는데요. 가질 수 없는 너는 남녀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을 대변했던 곡으로 음원 사이트 1위를 차지했을 만큼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남녀 보컬이 들려주는 애절한 발라드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뱅크가 부른 가질 수 없는 너, 그리고 하이니가 부른 가질 수 없는 너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입니다. 가수 양수경 씨의 대표곡 중 한 곡인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이 노래는 1988년에 발표됐었습니다. 2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양수경 씨에게 전성기를 열어준 노래라고 볼 수 있죠. 전영록 씨가 작사, 작곡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주와 후렴 부분의 코러스는 가수 신승훈이 맡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노래인데 역시 쟁쟁한 뮤지션들이 함께 했었네요. 네, 상큼한 미디엄 템포의 노래로 양수경 씨의 청아한 목소리가 더욱 빛을 발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가수 홍대강 씨가 리메이크했습니다. 홍대강은 월간 더 스테이지란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불렀는데요. 홍대강의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는 느릿한 현악기의 연주 소리로 시작하고요. 홍대강 씨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원곡과는 다른 분위기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양수경 씨가 여성 보컬의 청아함을 들려줬다면 홍대강 씨는 남성 보컬의 청아함을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양수경이 부른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그리고 홍대광이 부른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입니다. 이어서 9773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서영은이 부릅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 하지만 프리스타일은 절대로 여유롭지 않습니다. 음악으로 감동을 주는 가수들을 매의 눈으로 기어코 찾아내 청취자 여러분께 소환해드리니까요. 일요일에도 열일하는 미료의 프리스타일이 콕하고 픽하는 미료픽 아티스트. 미료픽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져다준 가수분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히트곡과 신곡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미료의 레이더에 걸린 아티스트들은 누구일지 한번 기대해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미료 레이더에 걸린 아티스트는요, 바로 다시 돌아온 국민 아이돌 G.O.D입니다. 올해로 데뷔 25주년을 맞이한 G.O.D가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단독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3회차 공연 전석을 매진시키면서 여전한 티켓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요즘 아이돌도 전혀 부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저희 프리스타일도 G.O.D의 25주년을 격하게 축하하며 예전 히트곡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죠. G.O.D는 세기말인 1999년 초에 데뷔했는데 JYP 박진영 씨의 첫 번째 아이돌 그룹이자 메가 히트작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에는 H.O.T, 잭스키스와 함께 1세대 아이돌로 구분됐었는데 경쟁자들과는 달리 순한 맛의 음악으로 사랑을 받았었어요. 다른 그룹들이 강렬한 메탈 사운드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노래를 부를 때 G.O.D는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R&B 힙합 사운드로 어머님께를 불렀고요. 이 노래는 중장년층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단숨에 인기 그룹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G.O.D의 히트곡들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요. 데뷔 1년도 지나지 않은 99년 11월에 발표한 그 2집에서 타이틀곡인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애수, Friday Night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히트를 하게 됩니다. 이뿐인가요? 진짜 대박은 2000년 11월에 발표한 3집 거짓말이었는데 이 앨범은 무려 185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고요. 이 수치는 당시까지만 해도 남성 그룹 부문 최다 판매량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1년에 나온 4집 역시 173만 장이 팔리면서 남성 그룹 앨범 판매량 1위와 2위 기록을 모두 G.O.D가 보유하게 되는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미디어들은 자연스럽게 G.O.D를 국민 아이돌이라고 불렀고요. 대중들도 거부감 없이 이 별명을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하지만 국민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앨범 판매량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G.O.D는 팀워크가 참 좋았고요. 노래도 참 따뜻하고 착한 노래를 많이 불렀잖아요. 어떤 노래는 거의 건전가요 수준의 도덕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바로 이런 착한 매력 덕분에 G.O.D가 지금까지도 팬들의 진득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G.O.D의 초창기 인기를 책임졌던 히트곡들 이어서 들어볼까요? 어머님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거짓말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자, G.O.D 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G.O.D의 육아일기입니다. 2000년 초부터 방송된 이 예능 프로그램은 한 살 배기 재민이를 5 청년들이 키우는 컨셉의 방송이었는데요. 당시에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G.O.D의 인기에 날개를 달아줬었죠. 저도 이거 보고 싶어서 집에 일찍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100일 콘서트였어요. 이 콘서트는 100회 모두 매진됐었고 한 장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연한 기록으로 국내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G.O.D는 다른 아이돌 그룹과는 여러모로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까지도 이들을 선명히 기억하게 하는 추억 속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요. 9월 27일부터 펼쳐지는 3일간의 콘서트에서는 또 어떤 추억 여행을 팬들에게 선사할지 기대가 됩니다. 5인조라는 완전체가 흔들리지 않고 쭉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 더 멋지게 느껴지는 G.O.D.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오는 G.O.D의 이번 공연에 하늘색 풍선이 가득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노래 2곡 더 들어볼게요. 네가 있어야 할 곳, 하늘색 풍선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요, 화사입니다. 자아사랑의 아이콘 화사가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발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I Love My Body 이후에 딱 1년 만에 내놓은 신곡이라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 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은 나라고 하는데 제목만 봐도 화사 노래 같죠? 사실 화사는 작년에 싸이의 회사인 P-Nation에 합류하면서 관심을 받았었고요. 싸이와의 합작품 I Love My Body가 성공을 거뒀었죠. 그리고 내놓은 이번 작품에서도 싸이와 그의 파트너 유건영 씨의 손길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신곡은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 감성의 EDM, 여기에 청량감도 듬뿍 넣었고요. 가사 곳곳에 배치된 싸이 씨의 감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곡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화사 씨가 이 노래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새 앨범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싸이 씨의 기획력도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수만, 박진영, 양현석, 방시혁으로 이어지는 K-팝 프로듀서의 한 자리를
싸이 씨도 확실하게 꿰찰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꽤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화사의 이번 솔로 활동도 잘 마무리되고 또 그룹 마마무의 멤버로서도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신곡을 포함한 화사의 히트곡들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곡부터 만나보시죠. 제가 지켜봐야 할 아티스트들 매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아티스트는 조장혁입니다. 숨겨진 싱어송라이터에서 재조명에 성공한 뮤지션이죠. 조장혁 씨가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이번 신곡 제목은 면도입니다. 면도라는 제목이 어딘지 모르게 좀 익숙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B1 강현수 씨가 발표했던 노래였는데 이번에 조장혁 씨가 리메이크를 한 거죠. 요즘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한 Y2K 리메이크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리메이크와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도의 작곡가가 바로 조장혁 씨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서 다른 가수에게 줬던 노래를 18년 만에 작곡가 본인이 부르게 된 거죠. 가요계에서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조장혁 씨의 가창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발라드 명곡 면도를 어떻게 소화했을지 기대를 품고 한번 노래 들어봤더니요. 그 기대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조장혁 씨는 이번 신곡에서 전성기 시절보다 오히려 더 정제되고 깔끔한 음색을 들려주고 있어요. 자신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과도한 허스키 보이스는 면도를 한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5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 조장혁 씨에게 감동해보면서 이번 신곡 면도하고요. 그리고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독된 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G.O.D, 화사, 조장혁 씨까지 소개해드리면서 다채로운 음악여행 즐겨봤고요. 이제는 아쉽지만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일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 들려드리면서 미료의 프리스타일은 물러갑니다. 무료할 땐 미료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